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우시안 가스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그 경험식 기반으로 가스가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서 누출이 됐을 때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그 위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모델에 대한 뭐 정보들은 여러 곳에 있지만 저는 제가 참고한 책은 여기 가이드라인 뭐 케미컬 프로세스 뭐 퀀티테이티브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도서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북으로도 있어요. 이게 그 우리 그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그 경험식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잘 나와 있어서 세이프티 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가우시안 가스 확산 모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돼 있느냐. 요 오른쪽 그램 보시면 요게 이제 뭐 벤트마스터 같은 이 가스가 누출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확산이 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 거냐라는 이제 퀘스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가우시안이라는 사람이 요게 그 누출되는 모양이 정규 분포로 근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 통계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이 정규 분포 근사가 뭐라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딱 X축을 기반으로 Y축이 요렇게 농도가 정규 분포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딱 그 만들어진다. 요렇게 이제 보고 또 이제 Z축으로도 보세요. Z축으로도 이게 센터를 기점으로 센터가 컨센트레이션이 제일 높고 그다음 점점 줄어든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규분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을 이제 딱 중간 그 뭐죠 축으로 잡고 Y 그 중간에서 Y 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 뭐죠 컨센트레이션이 줄어드는 형식. 그다음에 Z축으로도 점점 줄어드는 형식. 요게 이렇게 겹층이 되면 하나의 이런 그 가스 디스퍼션 모델이 네, 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뭐죠 추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요 가우시안 확산 모델은 여기 이제 독일 수학자 카를 가우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고요. 요 가우스는 나중에 또 하영이가 또 그 화학이나 또 물리 시간에 또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분이 이제 아까 그 통계를 기반으로 이 가스 확산은 정규 분포 모델을 사용을 하면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왔고 결과적으로 그럼 이 모델이 하는 역할은 유해한 가스, 그러니까 뭐 플레이머블한 가스 등 톡식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이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짙게 이게 퍼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 모델로 풀어봐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 이제 사실 CFD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 CFD는 훨씬 더 그 구체적이고 또 그 뭐죠 정밀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가우지안 가스 확산 모델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인식이가 자주 하는 그 파스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벙커링, 뭐 세이프티 존 막 계산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이 가우지안 가스 확산 모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가스 누출이 됐을 때 얼마만큼 그 위험존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가우지안 모델에서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분다. 방향과 일정한 속도로 분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을 기점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분다라고 보고 속도가 변화가 없다라는 그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스는 이제 한 지점 점에서 이렇게 분출이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물에 대한 계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풀로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가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확산은 무작위 그 공기 흐름, 그러니까 난류에 의해서 일어난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가정을 베이스로 요런 모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 모델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Q 요 보이죠? 요게 가스 방출량이에요. 방출량. 그다음에 요게 U 윈드 있죠? 요게 바람 그 세기. 그다음에 여기 YZ 아까 시그마 Y, 시그마 Z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확산 그 개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스가 잘 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요 개수인데 요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이 가스 확산 모델을 이제 그 임팩트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바람의 속도, 그냥 확산폭, 방출량, 그리고 마지막 높이. 요 HE라고 하는 게 어디서 누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그냥 바닥에서 누출되는지, 10m 위에서 되는지, 20m 위에서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 주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가우지안 풀륨 모델. 요거 첫 번째 모델인데 여기가 뭐냐면 가스가 이제 분출이 될 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분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딱 잠깐 이렇게 한번 쭉 나왔다가 멈출 수도 있지만 계속 분출이 되는 때의 모델이 이 가우지안 플럼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우지안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조금 이제 더 깊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 모델이 되고 여기에 이제 변수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요 C가 뭐냐면 그 지점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 Y, Z 값을 넣을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좌표의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X축으로 몇 미터, Y축으로 몇 미터, Z축으로 몇 미터 포인트에서의 가스 컨센트레이션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요 모델로 이제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만 이 모델을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게 크게 세 파트가 있거든요. 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요게 이 뭐라죠?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누출되는 그, 어떤 운동,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보시면 누출량이 들어있죠. 그 다음 바람이 들어있고, 그 다음 확산 개수가 들어있어서 요 처음에 누출될 때의 어떤 운동 어떤 형상을 요 첫 번째 파트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Y점이 있잖아요. Y점이 있다는 거는 그 Y축으로의 어떤 그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익스포넨셜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결국 정구 분포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뭐죠? 뭐라 그러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파트가 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Y축으로 이런 정 모양을 만들어주는 모델링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Z축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를 만들어주는 모델이 요 모델이거든요. 요 모델에서는 먼저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요 Z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모델링을 해서 관찰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이제 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Z 시그마는 그 Z 방향으로의 확산 개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왜 여기에는 요거는 그냥 익스포넨셜이 하나인데 얘는 왜 두 개냐?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Z축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그죠?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다가 바닥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요게 만약에 요 거울 소스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누출이 되고 난 뒤에 그냥 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닥이 있든 말든. 이해가 되나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바닥에 깔리게 되면 걔가 다시 이제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가스가. 그죠?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사 소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스가 이제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쳤어요. 그러면 마치 바닥에서 그만큼의 양이 뿜어져 나오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없어지고 다시 이제 그걸 반등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요것과 반대되는 어떤 미러 형태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놓게 됩니다. 뭐 살짝 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소스가 있고 요 바닥에 대한 어떤 컨센트레이션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거울 소스라는 걸 이제 추가로 넣어주는 거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즘 Q나 뭐 U나 이런 값들은 뭐 그냥 다 있는 값들이니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확산 개수, 여기 이제 뭐 분산 개수라고도 하고 확산 개수라고도 하는 요 값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 값들은 첫 번째로 경험식을 기반으로 가지고 와요. 여러 사람이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식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사람께 여기 이제 피스클하고 기포드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준 이제 안정도 등급에 따른 분산 개수를 이렇게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람이 뭐 천천히 이렇게 평온하게 불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게 레디컬하게 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그 안정도 등급이라 그러거든요. A, B, C, D, E, F. 그러면은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 사용하는 확산 개수들이 이제 Y쪽 확산 개수, Z쪽 확산 개수를 이제 이렇게 경험식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그냥 상수값들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x가 뭐냐면 x축의 그 점인 거예요. 뭐 1m, 2m, 3m 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분산 계수를 결정하려면 지금의 그 시뮬레이션의 바람이 그 스테빌리티가 어떤 클래스인지 그리고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그 포인트의 x점이 얼마인지 그걸 정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컨센트레이션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그 대기 안정도 등급은 어떻게 딱 그 결정을 하느냐. A, B, C, D, E, F인데 이게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이드 테이블이 있어요. 먼저 윈드 스피드가 3m, 이게 한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윈드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게 뭐 낮이고 뭐 태양이 이제 강하게 쬐는 날인지 아니면 뭐 대충 적당히 쬐는 날인지 뭐 약간 나오는 날인지 그리고 뭐 그 뭐지 구름이 많이 꼈는지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뭐 C 등급 아니면 D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B, C, D, E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 클래스마다 이 확산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면 EF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면 딱 이렇게 바람이 불면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쭉 이제 잘 뭐랄까요? 잘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확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AB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하게 확산이 되는 형태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되게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D가 이제 뉴트럴이라는 건데 뉴트럴은 우리가 아주 그 흔히 보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아주 그 좀 이쁜 형태의 이제 가스 이렇게 그 형상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리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확산이 넓어지는 형태.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자, 뭐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뭐 정보이죠. 뭐 A인 경우에는 매우 뭐 난류가 심해서 불안정하다. BC도 불안정하다. D는 뭐 중립이다. EF는 뭐 꽤 괜찮다. 안정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튜토리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막대기가 하나 있고 여기 2m/s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제 누출량을 우리가 그냥 1g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 높이가 20m, 그 우리가 분출 높이가 20m라고 하고, 그다음 대기 안정도가 이제 B, 중립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0m, 300m, 500m, 1000m일 때의 그 가스의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손계산이 다 가능하거든요. 요거 모델 자체가 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뭐 누출량도 아까 앞에 나왔고, 그죠? 풍속도 나왔고. 대신에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요거는 X축에 따라서 개수값이 다르니까 우리가 어떤 X축에 그 컨센트레이션을 볼 건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배출 높이도 아까 정의가 됐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지점이 Z도 0이고 Y도 0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Z 0 되고 Y 0 되면 Y 쪽은 그냥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배제를 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더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 안정도를 우리가 D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테이블에 가보면 우리가 Y 분산 개수랑 Z 분산 개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축이 뭐 100m일 때, 그럼 100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Y가 뭐가 되고, 시그마 Z가 뭐가 되고, 또 300m면 300m 넣으면 되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이제 나머지 값들, 이게 Q하고 높이하고 요 시그마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그렇죠? 100m일 때는 컨센트레이션이 뭐 10의 마이너스 9승 킬로그램 퍼 스퀘어 어, 큐빅미터. 그러니까 요거의 단위가 요거거든요. 이게 그 큐빅미터당 몇 킬로그램의 저 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보면 좀 재밌는 게 요게 그 컨센트레이션이 항상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커지거나 뭐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300m일 때에 컨센트레이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컨센트레이션이 적어지죠. 그리고 처음에도 이제 조금 이제 적고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뭔가 어디 그 최대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산을 하는 게 좋은 게 우리가 CFD를 돌리기 전에 이런 계산을 먼저 하고 CFD를 돌리면 뭔가 어쨌든 이걸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CFD의 그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Z축으로 한 1.5m 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모델에서 이제 Z축만 이렇게 1.5로 넣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Y축으로도 50m짜리를 보고 싶다. 그럼 요거 살려서 여기다 이제 5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네,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이 나중에 우리 누구죠? 그, 아이고, 뭐고, 용우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모델들을 제가 또 좀 자세히 이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우지안 플럼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엑셀 기반으로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튜토리얼 보시면 여기 제가 요렇게 굴뚝 20m에 그다음에 배출률 뭐 0.01kg 그죠? 그다음 높이 20m, 스테빌리티 D, 그다음에 XY, Z축 뭐 내가 보고 싶은 값 넣으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산 개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래프로 X축으로 이게 거리고 요게 이제 컨센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좀 낮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 특정 부분에서 그리고 점점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네,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만 이렇게 입력값만 바꾸면 이런 값들이 다 이제 바뀌거든요. 요거는 이제 축에서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스테빌리티를 제가 뭐 A로 바꾸면 또 이렇게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이게 보여지는 어떤 형태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가 A, B, C, D, E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게 누출량이 커지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네, 이걸 통해서 네,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는 걸로 네,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되는 게 뭐였죠? 네. 요거를 또 제가
이제 코드 형태로 여기 이제 또 따서 나중에 그 그죠? 그 용어한테 이제 전달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드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이제 또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똑같은 그 엑셀 기반의 똑같은 인풋 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 제 맘대로 뭐 1000, 뭐 그 바람은 뭐 5m, 그다음에 뭐 높이 20m, 스테빌리티를 뭐 B.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레인지를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컨센트레이션 이건 뭐냐면 그럼 어디까지 위험 존으로 내가 볼 거냐? 뭐 그냥 1kg per 큐빅미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하면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프로 이게 20m에서 누출이 돼서 점점점점 그저이 그 플럼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요거 이제 X축, 네, Z축 형태로 네, 보여지는 모델도 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형태로 뭐 50m마다 그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식으로도 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고요. 제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조금 더 네,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잠깐만요. 왜 이렇지? 이제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플럼 모델이라 해서 계속 이렇게 가스가 나가는 형태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잠깐 가스가 탁 나갔다가 그냥 더 이상 안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퍼프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가우지안 퍼프 모델인데 이 퍼프 모델도 두 종류의 이제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적형 배출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의존형 그 모델이 있는데 정적형 모델은 그냥 시간을 그냥 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특정 어떤 그 좀 컨저버티브한 케이스의 뭐 그 시간대를 그냥 스크린샷해서 거기에 있는 뭐 결과들을 보여주는 형태인데 요거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심플하게만 뭐 알고만 넘어가고 보통은 이제 가우지안 퍼프 모델에서는 시간 의존형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정적형 배출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플럼 모델이고요. 근데 퍼프 모델은 딱 한번 축 나오고 나면 구름처럼 생기겠죠. 그리고 점점 그 농도가 옅어지고 넓어지면서 점점점 이렇게 대기 중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인 방출을 위해서, 방출 모델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스의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그 지점마다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이거 뭐 같은 모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얘가 뭐냐? 얘는 이제 방출량이에요. 아까는 그 플럼 모델에서는 방출률을 냈거든요. 초당 몇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방출량을 이제 총 그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X에 대한 그 확산 개수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X, Y, Z 세 개의 확산 개수가 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 Y 모델이나 Z 모델은 조금 이렇게 이게 뭐죠? 그 스펙터 값들이 좀 다르다. 그런 이제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프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테빌리티 그 경험 그 코이피션트는 아까 플럼 모델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똑같이 이제 스테빌리티를 정해 놓으면 X 그 확산 개수, Y 확산 개수는 같이 쓰고 그다음 Z는 이렇게 다르게 쓰는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험 기반의 어떤 그런 관측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 아, 아, 제가, 요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 의존형 배출. 아까 그거는 이제 정적형인데, 그러면 정적형하고 시간 의존형은 뭐가 다르냐? 여기에, 아까 똑같은 모델이었는데, 이 확산 개수가 이제
시간에 따라 확산 개수가 달라지게, 그 값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UT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요. 요게 뭐냐면, 이게 Y 값이, 그러니까 X 값이, 어, 이제 앞에 플롯 모델에서는 우리 Y하고 Z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X는 값이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퍼프 모델에서는 X도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게 되니까 X 모델도 이제 필요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X 모델도 필요해졌고, Y 모델도 필요해졌고, Z 모델도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X 모델에는 UT가 있는데, 이 UT가 뭐냐면, 요 U가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T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바람을 곱하면 그때의 어쨌든 콘센트레이션이 이제 이동하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얘가. 콘센트레이션의 중심점의 이동을 이렇게 모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테빌리티 모델도 아까 요게 X였거든요. 근데 X가 UT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그, 어떤 그 변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 개수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고정좌표가 아니라 이동하는 퍼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X, 그러니까 퍼프의 중심점은 그, 바람 속도하고 시간에 의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여기에 이렇게 구현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량. 뭐 요거는 아까 X 방향의 풍량, 요거 이제 Y 방향. 요게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식이 왜 X하고 Y하고 두 개가 다 필요해졌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요걸 뜯어보면 하나는 X 방향에 대한 이제 모사가 되는 거고 하나는 Y 방향에 대한 이제 모사가 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충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시간 배출형 우리 튜토리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배출 높이 그냥 10, 배출량 100kg, 그다음에 뭐 풍속 2m에 대기 안정도 D 하고, 그다음에 요건 시간에 따라서 그 콘센트레이션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몇 초 때 모니터링을 할 건지 이렇게 10초, 30초, 60초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까 우리 분산 모델을 요거 쓴다 했잖아요. 여기에 AXY가 아까 0.06이었고, D인 경우, 이게 BXY가 0.9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X 대신에 UT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U가 바람이고, T가 시간이니까, 시간을 30초 때 우리가 궁금하다. 그럼 곱하면 60이 되니까 60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렇게 x, y, z 값이 확산 개수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필요한 값들을 넣는 거죠. 요게 누출 농도가 100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확산 개수가 이제 x도 2.78이었고 y도 2.78이니까 그거 두 개 곱하고, 그다음 z는 이렇게 뭐죠? 4.79였으니까 그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 모델이 이제 똑같은 모델이니까 2 곱해서 이렇게 놓고, 높이가 이제 10m였으니까요. 10m 제곱. 이렇게 해서, 네, 딱 이렇게 계산을 하면, 30초일 때의 x, 저기 뭐죠? 그 지점에서의 농도가 딱 0.0091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이렇게, 네,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가우지안 플롯 모델은 지속 방출이고, 이제 평균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요.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가우지안 퍼프는 정적형과 시간형 두 개의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적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고려 안 하는데, 특정 어떤 퍼프에 스크린샷을 한 것처럼 해서 그냥 시간 무시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대신 이제 퍼프 모델인 경우에는 시간을 고려해서 타임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 시간 의존형 모델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플럼 모델과 퍼프 시간 의존형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누출량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그 이게 어디였죠? 네, 또 이제 공유를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퍼프 모델에 대한 또 계산식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거는 스태틱 있고 요거 타임 디펜던트 한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입력값 보시면은 시간을 몇 초에 볼 것인지 그러면 이제 20m에서 30초 지점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y 값이 변하면 그러면 뭐 x 20m, y 20m, z 20m 그 포인트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 손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코드상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어, 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제 퍼프 타임 디펜던트 모델로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값을 넣어보면 시간을 뭐 30초대를 보겠다. 그리고 내가 몇 미터 거를 볼 건지 뭐 20m, 100m, 뭐 150m, 뭐 300m. 그래서 뭐 x, y, z는 그냥 0으로 하고 스테빌리티를 D라고 하면 그러면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요 그 30초 지점에서의 이게 뭐죠? 이 컨센트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이제 50초짜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네, 50초 뒤에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10초 때부터 볼까요? 10초 때부터 이렇게 본다. 하면 이제 10초 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30초 때는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50초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초 정도 되면은 이제 없어지겠죠.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네, 거의 없어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우리가 이런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오늘 하도록 할게요.